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한 조국 혁신당안에 대해 여러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추천위 구성에서 법원 측에 5명을 부여한 것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 안에 대해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참여한 박은정 의원이 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재판을 중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박은정 의원은 찬성하지만 조국 혁신당의 원내 지도부는 예외를 계속 만들면 논리적 모순이 생긴다며 반대합니다. 민주당이 추천위 구성에 헌재를 넣은 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파면하고 내란을 극복하면서 민주주의를 지킨 것에 대한 인정이며 실리적으로는 민주당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헌재 구성이 민주당이 유리하며 이미 국민적 신뢰도에서 조희대 법원과는 레벨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 지금 조희대 대법원과 정반대 위치에 있는 헌재를 결코 받아들일 조희대가 아닌 것이니 헌재를 반드시 넣어야지요. 지금 논란에 대해 김영민 의원의 이 발언이 핵심인 듯합니다. 법률가들은 있는 법으로 세상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정치인들은 새로운 법으로 세상을 바꾸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법률가들이 있는 법으로 세상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정치인들이 법을 만들어서 새로운 길을 지금 개척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내란이라는 이 국면을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을 지금은 최대치로라도 써서 해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 사안들을 좀 바라봐야지 기존에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했던 법률가적 관점으로 이 사안들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할이 다르다는 거.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뭐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식의 망설임도 이 난국을 방치할 뿐입니다. 소란보다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라고 말했듯 민주당은 의총에서 이 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정청래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사법개혁안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 논의될 것입니다. 그리고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즉시 2차 추가 종합특검을 추진하여 확실하게 내란을 청산하겠습니다. 12월 임시국회는 민생개혁 입법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특히 사법개혁안은 국민적 신뢰를 잃은 사법부를 정상화하고 다시금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날 방안을 찾기 위해 우리 당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여러 차례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앞으로도 필요한 토론은 하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의환수계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하듯 많은 분들께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습니다. 의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12월 28일을 기점으로 즉시 2차 추가 종합특검을 추진하여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치고 모든 책임을 낱낱이 단죄할 것입니다. 내란의 티끌마저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내란 청산의 발걸음은 단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단 한순간도 늦춰질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확실한 내란 청산과 사법개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날까지 전진 또 전진하겠습니다. 조진웅을 이용한 공작이 예상대로 안 먹히는 건 미성년 시절의 범죄였고 죗값을 치렀으며 그런 상황을 딛고 반듯한 연예인이 되었고 그럼에도 은퇴를 통해 또 한 번 책임을 지겠다 했고 조진웅의 정치적 성향과 역사인식이 저들에게 공격의 빌미가 되고 큰 이슈를 덮기 위한 공작이 아니냐는 사회적 의구심이 돌기 때문입니다. 김경호 변호사는 조진웅 소년범 단독 보도를 한 디스패치 기자들을 경찰에 고발했음을 알리며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사회는 미성숙한 영혼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어렵게 결정했다. 그것이 우리가 소년법을 제정한 이유다. 소년법은 죄를 덮어주는 방패가 아니라 낙인 없이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사회적 합의다. 그러나 최근 한 연예 매체가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했다. 이는 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다. 오늘 필자는 디스패치 소속 기자 김소정과 구민지를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배우 조진웅의 1994년 소년보호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보도가 발단이다. 해당 매체는 범죄 이력을 확인했다며 강도상해 혐의와 소년원 수용시설을 나열했다. 여기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 소년법 제70조는 관계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는 기록의 유출 자체가 한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끊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법이 인정한 까닭이다.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는 범죄 행위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니다. 산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했다는 점이다. 클릭수를 위해 법이 닫아둔 문을 강제로 여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우리 사회의 교정 시스템은 붕괴한다.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감시당해야 한다면 누가 갱생을 꿈꾸겠는가? 수사기관은 기자의 정보 입수 경로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이것은 특정 연예인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그릇된 언론 권력에 경정을 울리기 위함이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고 한다. 하지만 그 펜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무고한 존엄을 찌르는 흉기로 변질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언론이 아니다. 그저 활자로 된 폭력일 뿐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어 충격이다. 소년보호사건 기록은 가정법원에 보관한다. 전국 법원장 회의 이후 비판받는 국면에서 법원 보관 조진웅 관련 캡처 사진이 나돈다. 법원에서 유출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라고 밝혔는데 검찰 캐비넷에 이어 법원 캐비넷입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나경원이 등판하는데 조진웅 의혹을 계기로 공직자의 소년기 흉악범죄 조회 공개법을 발의한다며 그 대상을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고위공무원으로 두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는 가짜뉴스로 판명된 이재명 소년원 이걸 다시 끄집어내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빵 터지게도 지난주 이재명 소년원 발언을 한 강용석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습니다.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올랐지요. 재판부는 자신들의 발언이 알 권리 차원의 정당한 비판이라고 하지만 알 권리는 진실에 대한 권리이지 근거 없는 의혹에 대한 게 아니다 라고 질타했습니다. 자, 이런 나경원에게 서영교가 나타났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법사위에서 발언하던 나경원 의원 딱 걸렸습니다. 드디어 법적 조치합니다. 확실한 허위사실 유포를 면책특권 밖에 나와서 했습니다. 딱 걸렸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 공작에 철퇴를 가하겠습니다. 법적 조치하고 그 책임을 묻고 처벌하겠습니다. 서영교는 대한변협 회장과 만났고 대한변협 사무총장과 정무이사가 수행해왔습니다. 언론과 문자 만든 자들의 공작임을 밝히고 법적 조치를 했는데 마음 급한 나경원 의원이 면책특권 밖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자기 입지를 강화하려 했으나 완전 헛발질입니다. 당시 언론과 문자 작성자의 공작에 대해 대한변협에서도 법적 조치한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찾아내 공작의 주범이 누군지 꼭 철퇴를 가할 것입니다. 나경원 의원, 쿠팡과 밥 먹은 여당 법사위원 서영교, 중략 무슨 거래 오갔냐는 식의 발언으로 서영교를 공격했습니다. 완전 헛발질, 그 공작에 나경원 의원이 가담했습니다. 법적 책임을 꼭 물을 것입니다. 나경원 의원 또 이어서 면책특권 밖에서 발언하면 그대로 또 가중처벌하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힘에서 헛발질한 것도 다 책임을 묻겠습니다. 쿠팡 관련 공작 가담한 것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자, 주진우에 이어 이번엔 나경원이지요. 싸움은 서영교처럼 해야지요.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